금요일 밤 9시 서울 강남역 먹자 골목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 시간이면 취객들의 웃음소리와 호프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텅 빈 테이블, 손님을 애타게 부르는 호객꾼의 공허한 목소리, 그리고 하나둘 꺼져가는 네온 사인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년 만에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3,000곳, 1시간에 100곳이 넘는 가게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흥업의 타격은 처참한 수준으로 호프집과 노래방은 외식업 평균보다 2배 넘는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밤은 이토록 조용해졌을까요? 내 통장이 증명하는 잔혹한 현실, 몰락한 경제학. 회식 문화의 붕괴, 살인적인 물가, 코로나의 후유증, MZ세대의 반란, 그리고 손님 자체가 사라지는 인구 소멸까지 모든 악재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1차 고깃집, 2차 호프, 3차 노래방으로 이어지던 직장인들의 국룰 코스는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2차 가자는 말 자체를 안 해요. 다들 눈치 보면서 집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히 들리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시적 침체가 아닌 소비 구조, 노동 문화, 인구 구성이 동시에 무너진 구조적 붕괴이자 한국 유흥 산업의 역사적 종말입니다. 한때 직장인들에게 회식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1차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2차로 치맥, 3차는 노래방에서 상사 앞에서 노래 한 곡 부르는 것이 암묵적인 의무였고, 이 코스를 거부하는 것은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낙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흥업의 가장 든든한 수요 기반이 바로 이 회식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녁 회식 대신 점심을 먹는 형태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겼고, 술 없는 알코올 프리 식사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라밸 문화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영향으로 술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구시대적 악습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부장님이 오늘 한잔 하자 하면 무조건이었는데 요즘은 다들 바쁘시죠? 다음에 하죠. 이러세요. 30대 직장인의 말입니다. 회식 문화 개선의 가장 큰 요인으로 술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비교적 일찍 끝나는 문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식 참석하느니 헬스장 가겠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회식 불참 시 눈치 보는 경우가 덜해졌다는 응답도 3명 중 2명에 달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과거 대학생과 직장인들로 북적이던 마포, 서대문, 종로 일대에 대해 평일적 상권이 초토화됐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손님이 거의 없어요. 금요일에 잠깐 와도 1차만 하고 가요. 신촌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한탄입니다. 물론 모두가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 빈도 감소를 아쉬워하는 응답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고위 관리 직급에 집중됩니다. 예전에는 회식 자리에서 속 얘기도 하고 팀워크도 생겼는데, 요즘은 다들 칼퇴하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세대 간 인식 차이와 관계없이 유흥업소에 떨어지는 돈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장 문화라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뽑힌 것입니다. 생맥주 5,000원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서울 시내 대부분의 호프집에서 생맥주 한 잔은 7,000원을 넘어섰고, 안주 한 접시는 2만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친구 넷이서 치맥 한 번 하면 15만 원은 기본이고, 예전에 10만 원이면 2차까지 갔던 시절이 아득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곳이 바로 술집입니다.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가 줄줄이 폭등하면서 메뉴판 가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외식 한 번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시대에 유흥비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사치제로 전락했습니다. 술값이 이렇게 비싼데 뭐하러 나가요? 편의점에서 캔맥주 사서 집에서 마시는 게 10배는 낫죠. 소비자가 긴축 재정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항목이 바로 술값입니다. 가계 부채의 압박도 심각합니다. 전세 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배 가까이 뛰면서 매달 수십만 원씩 추가 지출이 생긴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한 달 식비에 맞먹는 돈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퇴근 후 맥주 한 잔은 더 이상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죄책감의 원인이 됩니다. 월급날에도 술집 대신 집으로 직행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유흥업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예전처럼 2차, 3차로 이어지는 손님은 사라졌고 한 잔만 딱 마시고 일어나는 패턴이 일반화됐습니다. 손님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맥주 2잔 시켜놓고 2시간 있다가요. 그걸로 뭘 남기겠어요. 마포에서 10년 넘게 장사해온 사장님의 말입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올릴 수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올리면 손님이 더 줄고 안 올리면 적자가 쌓이는 악순환입니다. 결국 많은 사장님들이 두 손을 들고 폐업 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더 버티다가는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집합 금지와 거리두기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노래방은 문을 닫았고 술집은 9시면 불을 꺼야 했으며 사람들은 밤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편의점 맥주를 마시는 생활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완전한 생활 방식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친구와의 저녁 모임이 줄었다는 응답은 10명 중 9명에 달했고 직장 동료와의 저녁 회식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전처럼 밤에 나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야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집에만 있으니까 그게 편해져 버렸어요. 이제 굳이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살아남은 업주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 쌓인 빚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 8천만 원에 육박하며 연체율은 1%에 가까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은행권 연체율은 은행권의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제1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취약 자영업자의 급증입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저소득인 취약 자영업자는 4만 명을 훌쩍 넘겼고 이들의 대출 규모는 12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8명 중 1명이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인 셈입니다. 이들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명 중 1명 이상이 빚을 갚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이자도 못 내요. 그러면 또 연체이자가 붙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한 자영업자의 말처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장님들이 매출 반토막, 임대료 체납, 보증금 소진, 강제 퇴거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폐업한 업장 상당수는 재개업에 실패했고 당시 임대료 체납으로 쫓겨난 자영업자들은 자본과 의지를 모두 상실한 상태입니다. 살아남은 이들마저 빚을 갚느라 사실상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대한민국 자영업의 몸 곳곳에 남아 곱고 있습니다. 한때 20대로 북적이던 홍대 클럽 앞 대기줄이 사라졌습니다. 금요일 밤 이태원 술집들도 예전 같은 활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MZ세대, 즉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이 술집 대신 넷플릭스와 유튜브, 모바일 게임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로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힐링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곤한 의무에 가깝습니다. 대학내일이 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MZ세대의 절반 이상이 최근 3개월 내 혼술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혼술 장소는 집이나 기숙사 등 주거 공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된 것입니다. 20, 30대 1인 가구 수는 5년 새 3분의 1 가까이 증가했고 혼자 사는 사람은 애초에 술집에 갈 이유가 적습니다. 친구들 시간 맞춰서 약속 잡고 비싼 술값 내고 늦게 집에 들어가느니 그냥 집에서 혼자 마시는 게 편해요. 이 세대의 선택은
철저히 합리적입니다. 배달 음식과 편의점 맥주가 술집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안합니다. 친구 넷이서 호프집에서 15만 원 쓸 돈이면 집에서 각자 치킨 시켜 먹고 넷플릭스 보면서 절반도 안 듭니다. 가성비와 편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집에서 다 잡을 수 있는데 굳이 시끄럽고 비싼 술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MZ세대가 아예 돈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메뉴와 인테리어의 평범한 호프집에는 지갑을 닫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체험형 여가에는 기꺼이 돈을 씁니다. 팝업 스토어, 전시회, 감성 와인바, 루프탑 바 같은 곳에는 줄을 섭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소비하고 그것을 SNS에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호프집은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똑같은 맥주에 똑같은 안주. 그 돈이면 전시회 가고 예쁜 카페에 가죠. 평범한 호프집은 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음주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단맛이 가미된 주류나 탄산감 있는 주류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여러 주종의 술을 다양하게 즐기는 경향도 강합니다. 소주의 삼겹살이라는 전통적인 조합은 이 세대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위스키 하이볼, 수제 맥주, 내추럴 와인 같은 새로운 선택지가 넘쳐나고 집에서 직접 칵테일을 만드는 홈텐딩 문화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흥업의 가장 큰 잠재 고객층이었던 20, 30대가 완전히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가치관 변화이기에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사람은 오는데 매출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관광 빅데이터를 보면 내국인 외부 방문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내국인 관광 지출액은 약 3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감소했습니다. 사람은 왔는데 돈은 안 쓰고 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강원도의 지출 감소 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문객보다 지출액이 2배 이상 빠르게 줄어든 것입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소비자들이 이동은 하되 지출은 극도로 억제하는 긴축 여행 모드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체류 시간이 모두 줄었고 평균 감소폭은 8%에 달했습니다. 숙박 대신 당일치기, 식당 대신 편의점, 카페 대신 텀블러. 관광지에 왔지만 돈 쓸 곳은 최소화하는 것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숙박업 지출은 10% 가까이 감소했고 여가 서비스업도 7% 넘게 줄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입니다. 하루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놀이가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지방이라 불리는 채팅방에서는 서로의 소비 내역을 공유하며 지출을 감시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는 짠테크 방법이 공유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욜로니 플렉스니 하며 시원하게 쓰자던 세대가 정반대로 돌아선 것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소비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흥업소가 살아남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관광지 음식점이나 술집은 손님이 와도 매출이 안 나옵니다. 예전엔 여행 오면 맛집 찾아다니고 밤에 술도 마셨는데 요즘은 숙소에서 라면 끓여 먹고 일찍 자요. 돈이 아까워서요.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은 오히려 3분의 1 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쇼핑 지출이 40% 늘었습니다. 한국인이 안 쓰는 돈을 외국인이 대신 쓰고 있지만 그 혜택은 명품 매장과 면세점에 집중될 뿐 동네 술집에는 닿지 않습니다. 결국 관광객 숫자만 보면 희망적이지만 실제 매출을 보면 절망적인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는데 돈은 안 쓴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유흥업의 현실입니다. 수요가 있어 보이는데 매출이 없으니 사장님들은 혼란스럽고 절망적입니다. 손님이 와도 테이블당 주문 금액은 절반으로 줄었고 2차, 3차로 이어지던 소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기형적 소비 패턴이 바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루 평균 2,700명이 넘는 사장님이 가게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1분에 2명꼴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사업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 역대 최악의 폐업 사태가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빚입니다. 개인 사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 8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코로나 시기 버티려고 빌린 돈, 재개장하려고 빌린 돈, 운영자금 메우려고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체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수조 원에 달하는 부실입니다. 특히 비은행권,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들의 연체율은 은행권의 10배가 넘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로 밀려났고 그마저도 갚지 못해 연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이자라도 내려고 또 빌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자 내는 돈이 매출보다 많아졌어요. 악순환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취약 자영업자의 급증입니다. 다중채무에 저신용, 저소득까지 겹친 취약 차주가 4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들이 진 빚은 12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8명 중 1명이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 취약 차주의 연체율은 10%를 넘겼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돈을 못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폐업 후의 삶은 더욱 비참합니다. 가게를 접어도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날리고 퇴직금 대신 마이너스 통장만 남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취업도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사장님들의 상황이 처참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가게에 쏟아부었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할 체력도 자본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해요? 그냥 죽으라는 거죠. 한 폐업자의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폐업 쓰나미는 단순한 경제 통계가 아닙니다. 수십만 가정의 생계가, 꿈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노래방은 한때 대한민국 유흥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에서 건너온 이 업종은 1990년대와 200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전국 곳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전성기이던 2011년에는 전국 노래 연습장 수가 3만 5천 개를 돌파했습니다. 회식의 마무리, 친구들과의 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에 빠지지 않던 필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래방 업계는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래방 개업 수는 2016년 1,400여 곳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더니 코로나 첫 해인 2020년에는 400곳도 안 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987년 통계 집계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수치입니다. 같은 해 폐업은 2,100곳을 넘기며 2007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000곳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여는 가게보다 문 닫는 가게가 5배 이상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집합 금지 명령은 노래방의 치명타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가 감염 고위험으로 분류되었고 영업이 금지되거나 극심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침 튀기며 노래 부르는 게 찝찝해졌어요. 코로나가 남긴 심리적 거부감이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래방이 시대에 뒤떨어진 업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든 노래방 기능을 쓸 수 있고 유튜브에서 MR을 틀면 집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마이크와 가정용 노래방 기기 판매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굳이 돈 내고 답답한 방에 들어가 시간제로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 MZ세대에게 노래방은 아재들이나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코인 노래방이 잠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방이라는 콘셉트가 1인 가구 시대에 맞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 관리되지 않는 위생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노래방에 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 높았습니다. 결국 코인 노래방도 기존 노래방과 함께 침몰하는 중입니다. 회식 문화의 붕괴로 단체 손님이 사라지고 젊은 세대는 아예 발길을 끊었으며
남은 중장년층마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노래방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유흥 문화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위기의 배후에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소멸입니다. 회식 문화가 사라진 것도, MZ세대가 술집에 안 가는 것도, 관광객이 돈을 안 쓰는 것도 결국 인구 구조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대한민국 유흥업의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138곳,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도시인 부산마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구가 줄면 상권이 무너집니다. 전남의 중소도시들은 5년 새 전체 점포 수가 15%에서 30%까지 감소했습니다. 학교가 폐교되고 병원이 철수하며 마을 전체가 공동화됩니다. 전국적으로 누적 폐교 수는 4,000개를 넘겼습니다. 주민 평균 연령이 70대를 넘는 마을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곳에 술집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님이 될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집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경기도로 떠납니다. 지방에는 노인만 남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유흥 상권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번화가를 걸어보면 셔터 내린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저녁에도 불 꺼진 상가, 몇 년째 방치된 건물들. 이것이 대한민국 지방 상권의 현실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 저녁 장사가 안 돼요. 낮에 할머니들 오시면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는 게 전부예요. 1인 가구 증가도 유흥업에 치명적입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단체로 술집에 갈 일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더라도 집에서 만나거나 카페에서 만납니다. 유흥업의 핵심 고객이었던 여럿이 모여 밤새 술 마시는 문화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젊은 세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유흥업의 고객 기반이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와 다릅니다. 경기는 회복될 수 있지만 사라진 인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유흥업이 직면한 8가지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식 문화의 종말, 경제적 압박, 코로나의 후유증, MZ세대의 이탈, 기형적 소비 패턴, 폐업 쓰나미, 노래방의 몰락, 그리고 인구 소멸. 이 모든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현재 유흥업소의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2,700명이 넘는 사장님이 폐업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곳은 철저히 차별화된 곳뿐일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감성적인 공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 혹은 극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곳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범한 호프집, 동네 노래방, 그저 그런 술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흥업의 붕괴는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지역 경제를 흔들며 수십만 가정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금요일 밤 불이 꺼진 거리, 셔터 내린 상가들, 텅 빈 건물들.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도시들이 마주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으면 새로 태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전통적 유흥업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여가 문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전환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변화를 직시하고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 밤 문화의 황혼,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진행 중입니다.